네, 코로나19 때문에 총선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염려를 했습니다만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총선 이후의 삶에 대해서 차분히 정리를 해야 할 때기도 한데요.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4.15 총선의 좀 분위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좀 조용한 선거가 아니었나 싶어요. 예, 이제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이제 조용한 선거가 됐죠. 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후보자들이 뭐 노인정이나 또는 뭐 병원, 복지시설 등 고령자가 있는 이런 다중시설에는 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을 방문해서도 1대1로 적극적인 어떤 선거운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2m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더더욱이 자신의 정책을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뭐 개인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또 SNS에서 간결한 메시지로 이제 결국 정보를 알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정책 대결이 좀 어려워졌죠. 사실은 자기 정책 그렇죠. 얘기하기가 아주 간결한 메시지로 결국 표심을 올리고 표심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용한 선거가 된 데다가 또 하나는 지금은 네거티브 선거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언을 한 번 하면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언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다 보니까 더더욱 조용한 선거가 되고 말았죠. 예, 저희가 이렇게 총선 분위기를 좀 살펴봤습니다만 뭐 잠시 좀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지만 코로나19가 그야말로 이 선거 환경을 좀 바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선거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트럭 같은 데서 사람들이 그렇죠. 쭉 모이고 율동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에 이제 선거 연설을 할 수 있게 각 후보들이 나와서 연설하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걸 쭉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정책이라든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전혀 못하니까 결국 저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또 얼만큼 어떤 그 정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TV 토론은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바로 비교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결국에는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어떤 정보가 부족하니까 할 수 없이 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투표하러 가는 것은 결국 어떤 정당을 찍겠다 하는 동기를 갖고 가니까 정당에 투표하는 성향이 상당히 짙어지는 그런 선거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실제로 후보자들의 어떤 면면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때보다는 좀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짜 뉴스가 난무하니까 이 점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제 세태가 됐죠. 예. 뭐 조금은 좀 이른 감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선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과제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과거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이제 결국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 이제 메르스나 뭐 사스 이런 게 왔을 때 이제 준비를 했죠. 그때 이제 일종의 뭐 숙제를 풀었다고 할까? 그래서 그때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예전에 아주 그 박정희 시대 때는 결국 공산당의 선동선전을 막기 위해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었죠. 이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와서 전 국민으로 확산됐고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질병관리본부에 이제 긴급상황센터를 만들었죠. 이제 그런 것들 제도가 있었듯이 이번 정부에서도 이번에 이제 방역물자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또 그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이 방역물자의 생산과 비축 그리고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그 제도를 또 이번에 많이 만들어야 또 이제 또 대처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죠.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산업 구조 하에서는 개인한테 돈을 풀어서 포퓰리즘적으로 풀 게 아니고 기업에 돈을 풀어서 기업을 살리면 결국은 이제 그게 민생 경제의 타겟책이 돼서 국민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에게 돈을 푸는 포퓰리즘 정책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이 좀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20대 국회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 좀 이런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지금 해외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1930년대에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위태로우면 우리도 바로 영향을 받게 되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이나 또 IMF에서의 금융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구조 조정은 노조가 있어서 상당히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이나 IMF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근데 한미 동맹이 지금 균열이 좀 있어서 그 점도 좀 어려워질 거고 그렇다면 결론은 국유화 아니면 사회주의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시장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새마을 운동으로 눈부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런 이제 경험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도록 이번 국회에서 다음 국회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죠. 예. 또 이제 비례정당 난립으로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이제 정치 선진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됐죠. 이런 점에 대해서 21대 국회에서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의견은 언제나 다양하고 또 대립되어 왔고 그러면서 정말 역사가 발전을 해 왔는데 우리의 이제 좀 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선진화된 정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좀 들려주신다면요. 네, 나은 줄 알았더니 다 똑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 무관심 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람은 정치란 강도 없는데 다리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인들의 공약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설득과 타협을 통해서 결론에 이르는 이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 있으면 강한 추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모난 대박에 담긴 된장을 바가지로 둥근 바가지로 푸듯하라 이런 얘기를 했죠. 네네. 그러니까 네모난 대박에 있는 된장을 바가지로 둥근 바가지로 풀면 내구탱이는 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타협할 때 상대방이 어떤 여지를 남겨놓아야 되는데 그거를 바가지 끝을 둥근 바가지로 그런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파듯이 네네. 여지를 주지 않으면 타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빡빡하게 해서는 타협이 안 된다. 네. 그래서 결국 네모난 대박에 담긴 된장을 둥근 바가지로 푸듯하라. 이런 말을 정치인들이 한번 새겨 들을 만하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선진화된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기독교인들의 자세를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한 아모스 5장 24절 말씀처럼 이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네. 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은 이제 자기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예. 또 지금처럼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고통받는 이웃들을 두 팔 벌려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크게 일조하는 일이 될 겁니다. 이런 착한 행실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야말로 새로 시작되는 정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모쪼록 좀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사회를 이끄는 영적 리더가 많이 필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역할을 좀 잘 감당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